최명신 장군을 조명하다 제가 나가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조성태입니다. 그리고 최명신 장군 기념사업회 회장과 6.25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파월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국제해외파병 평화봉사교류연합회의 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감사한 것은 이 뜻깊은 행사에 함께 하셔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끝으로 이 최명신 장군을 조명하는 이 말씀까지 듣는 데까지 질서를 지켜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연로하신 이필섭 대장님,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정말 변길남 회장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영만리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김해창 목사님, 또 이모세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애국자이십니다. 사실은 오늘 이 최명신 장군 그 기념사업회가 태동되기까지 4년 전에 우리 전우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다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문정권에서 이 단체를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단체인데도 이거를 끝까지 막고 안 해주더라고요.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20여 명 이상이 사인을 해가지고 해서 추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여서 결국은 이것을 4년 전에 냈습니다. 이게 바로 5.18 날 나왔어요. 5.18 날, 4년 전 5.18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심혈을 기울인 대표가 누구냐? 성일종 의원입니다. 서산태안. 나는 은혜진 사람들은 잊지 않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바쳐 그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 중요한 정말 57년 전 우리 이 최명신 장군께서 정말 계급도 대장 계급을 달고 2군 사령관이 되셔야 되는데 3개를 달고 그냥 내려가서 2군 사령관 하시다가 조금 하시다가 옷 벗고 대사로 나가셨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잠시 여기에 담았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 및 한미동맹 혈맹 강화를 위한 포럼에서 최명신 장군 기념사업회 조성태가 제2발제자로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최하신 윤상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축사를 보내주신 헌정의 정대철 회장님, 이진삼 육군참모총장님, 890만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님,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 정우태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내외 기빈과 파월 전우 모두들에게 또한 유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격려사를 보내주신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만교 한미 메가더 미주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필섭 대장님 끝까지 이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원로회장 변길남 장군님도 연로하신데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제1발제자로 국가안보와 메가더 장군이 재조명을 말씀하신 성균경 이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발표자로 국제정세와 메가더 리더십에 말씀하신 김해창 박사님과 이모세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드릴 말씀은 최명신 장군께서 태어나서 성장과 특히 북한 공산군의 기습남침으로 풍전등화인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하신 그 유명한 게릴라전 백골병단 유격전에 대한 내용과 베트남 전선의 초대 사령관으로 작전권을 끝까지 사수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8년 8개월 동안에 5,099명만 사망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미군은 3만 명 이상이 여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작전의 차이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작전권을 끝까지 사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자기들에게 작전권을 넘겨주기를 끈질기게 요구했으나 최명신 사령관은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한국군 32만 5천여 명의 파병 장병들이 국가의 지시에 의하여 머나먼 이국 땅의 적과 식별이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정글에서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적의 포탄과 총탄에 의해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피와 땀 그리고 목숨값인 미지급 전투급여금 6개 수당 환수 및 브라운각서 이행 여부인 사이밍턴 청문회 내용을 말씀드려 돌아오는 4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현재 발의된 입법안의 통과 촉구를 위한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고 3일 남았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이 안보대회가 열리고 최명신 장군을 조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32만 5,500명 중에 우리가 여기에 자리를 꽉 채우고도 남아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관계 이것저것을 따져서 여기에 나오지 않은 4개 공법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하나도 안 나왔어요. 8월 초대 최명신 사령관께서는 1959년 38사단장을 지내셨고 65년 8월 수도 사단장 맹호부대 겸 주월 사령관 육군 중장으로 신화를 남긴 전쟁 영웅이자 양민보호 그 정신은 지금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59년 38사단을 단장을 하셨고 65년 8월 수도사단장 맹호부대 겸 주월 사령관 육군 중장으로 신화를 남긴 전쟁 영웅이자 양민보호 그 정신은 지금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69년 5월 제2군 사령관으로 역임하셨고 그 당시에 아까 얘기한 대로 별을 4개를 달고 2군 사령관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정치적인 당시의 상황으로 인해서 별을 결정해놓고도 다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가서 별 3개로 2군 사령관을 잠깐 하시고서 옷을 벗으셨죠. 그래서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셨고 2013년 11월 25일 숙환원에 의해 87세로 서거하셨습니다. 최명신 장군의 백골병단 유격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치열한 전투였으며 이 양반의 전략이 얼마나 대단했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전 기간은 1951년 2월 3일에서 3월 24일까지 약 한 달 20일 정도입니다. 이제 작전 배경은 병북, 대구, 유격대 편성을 하셨고 국경선까지 진격하였던 아군은 중공군의 대거 침략으로 노도와 같이 남하하여오는 적에 관한 정보의 불확실성을 면치 못하고 철수작전으로 인한 부대 이동으로 정보 수집이 한층 더 곤란하였습니다. 애국정신과 사상이 견고한 200명을 엄선하여 1951년 1월 15일 군번 없는 대북 유격대를 대구에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유격대 출동을 1951년 2월 3일 최명신 중령이 지휘하는 유격대는 출동 명령을 받고 북한군의 복장으로 따발총을 들고 소총을 들고 무장하고 기타 필요 장비 및 식량을 휴대하여 중부전선 험악한 산악지역인 제3군단 예하 제7사단 3년대 정면의 의창리 북방의 태백산맥을 따라 적 후방으로 침투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군량발 습격, 김원팔 인민군 중장과 강칠성 인민군 대좌 및 군관 일행을 체포하여 처형하게 된 내용입니다. 작전 결과 6.25 동란 중 한국군 최초의 유격부대였던 백골병단이 오대산과 설악산 일대에서 소규모의 병력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전과와 적극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골병단은 참전자 모두가 백골이 되겠다는 기계를 과시하고 적에게는 무시무시함과 동시에 소수의 병력이지만 군단급보다 더 큰 집단군으로 과장하기 위하여 병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최명신 병단장님의 지략과 사적 필생 정신 속에서 살아남자는 뜻으로 아직 태백산맥의 칼바람 속에 스치며
최명신 병단장님과 함께 악전고투하시다가 산호하신 대원 여러분 모두에게, 후배들에게 그분들이 명복을 빕니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대한민국은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전쟁 영웅이신 장군의 영천 전투 승리에 힘입어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함으로써 대한민국 생명의 불씨는 지켜졌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꼽히는 메가더 장군의 기적같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를 일거에 전역시켰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조국의 분단 비극이 끝내 극복되지 못한 것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천추의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최명신 초대 주월사령관께서는 양민을 보호하라는 명령이 100명의 적군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보병 소대와 군대까지 하달되어 그 명령을 어길 때는 여지없이 군법에 회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월남 양민에 대한 대민사업은 참전국 중에 으뜸이었으며, 한국군 평정지역에 월남 양민들이 평화롭게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월남 양민들은 우리 한국군을 믿음과 사랑으로 월남 음식을 만들어 우리에게 감사의 뜻으로 전해주는 등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북부지역에서 월남군이 한국군에 정보를 주었던 내용은 따이안 VC가 한국과 동일한 복장의 북한군이 있다 하여 적의 기만 전술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비표를 달고 작전을 수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명신 사령관님의 게리라전 대비로 중대별 진지 구축을 하여 처음 미군이 한국군의 이러한 작전을 비웃었지만, 짜핀동 대첩에서 우리 한국군 1개 중대가 적 연대 병력을 격파하여 미국의 전술 교본에도 올려 숙지하는 것으로 우리 사령관님의 탁월한 지휘 능력은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 인정받으신 지장이요, 덕장이요, 용장입니다. 57년이 지난 지금도 장군님을 잊지 못하고 월남전 8년 8개월 동안 전사한 5,099명 사병 묘역 제일 앞에 한평 남짓한 묘지에 잠들어 계십니다. 영면하신 지 금년 11월 25일로 10주기가 되십니다. 그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8월 참전 용사들은 장군님을 잊지 못하고 335 짝을 지어 장군님의 묘역을 찾아 장군님의 따뜻한 인간애와 부하 사랑에 남달랐던 장군님의 모습을 기리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노병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장군님이 가신 지 10주년 만에 재조명하는 심포지움을 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위와 같이 장군님을 존경하고 흠모하며 그가 사랑했던 조국, 자유 대한민국, 그가 사랑했던 베트남 양민들, 그가 남다르게 사랑했던 부하 사랑을 비로소 오늘 재조명하여 장군님이 가신 지 10주년의 영정에 32만 5,500명의 노병들이 하나가 되어 동작동 사병묘역에 묻히신 장군님께 평안을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최명신 장군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최명신 장군 기념사업회의 목적 사업의 하나로 금년 6월 6일 제67회 현충일을 기하여 사성 장군 주소 사업으로 당시의 모든 자료를 집대성하여 국방부에 요청할 것입니다. 월남전 미지급 전투급여금 6개 수당의 환수 및 브라운각서 진상조사와 사이밍턴 청문회 국회 국방위원회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잃어버린 8월 전투급 급여금 환수에 대한 당위성과 57년 전 동남아 공산화를 막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로 나라의 부름을 받고 1964년 9월 22일 1900부터 1973년 3월 16일까지 8년 8개월 동안 연인은 34만 5,594명이 파월되어 20세의 어린 나이에 5,099명이 전사하였습니다. 둘째, 지금도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동작동 국립현충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월남전 미지급 급여금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 국회 특별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후 3일 후에
4월 4일 법안 통과를 위한 국방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 참전자들이 출국 시 국가에서 살아서 돌아와라 그러면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다이옥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숲을 제거하기 위해 항공기에서 뿌려진 지역의 작전 시에 식수 공급이 안 되는 일이 많았고 도량에 흐르는 물을 수통에 담아 미국이 준 살충제 약을 넣어 흔들어 마신 물 속에 다이옥신이 섞여 있어 그것이 바로 고엽제가 된 것입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님과 여기에 모든 축사를 보내주신 국방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방장관님, 대통령님, 브라운 각서에 의한 국민으로서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기본국과 육계 수당 등 단지 해외 근무 수당 하나만 받고 90.5%는 참전자 동의도 없이 국가가 임의적으로 국가에서 고속도로와 중화학공업의 종잣돈으로 제공하여 매년 봄이면 초건목피나 콩깨목으로 연명하면서 굶주림을 달래고 허덕이던 대한민국의 고립고개를 해결하였던 것을 여기 오신 70대 이상 되신 회원 여러분들은 그 점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호사를 누리는 것이 바로 베트남 참전자 노병들의 1960년대 우리들의 경제 GNP는 87달러로 지구상에서 가장 빈국인 대한민국이 오늘날 35,000달러의 경제 대국 기초를 쌓은 것은 우리 파월 참전자들이 유공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투 2개 사단을 전방에 빼내 월남 전선에 파병시키는 조건으로 한군 현대화 전투병이 먹는 음식 칼로리와 받는 봉급 자체도 미국과 동일한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월남에서 전투 중 전사자와 전상자의 보상금을 미군과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것이 브라운 각서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운 각서 체결 후 월남 참전 군인은 미군과 동일한 봉급과 수당을 지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브라운 각서를 속이고 해외 근무 수당 하나만 달랑 지급하고 장병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만들어진 헌법 29조 2항을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이 지금까지 내려와 병급 규제에 막혀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권에도 이 같은 불합리한 법안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지급 전투급여금 당위성은 중요한 사안인지라 간략하게 발표하려고 했으나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였습니다. 본건의 다양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어 21대 국회에서 우리 34만 5천 명의 참전자와 200여만 명의 참전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최명신 장군님의 영전에 바치는 34만 5,500명의 당신의 부하들이 결의합니다. 전역 당시 삼성 장군으로 소천하셨으나 57년이 지난 월남전 종식 후 꾸준하게 거론되어 온 사성 장군으로 별 4개의 주소 사업을 즉시 추진하여 관계기관 국방부에 요청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맹세합니다. 최명신 장군님의 동상과 안보교육관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난 3년간 준비해온 결과 진해에 있는 월남 참전 기념탑 약 5,000평 위에 30m의 탑이 있습니다. 장군님의 동상을 그 옆에 세우고 지난 5년간 안보가 말살된 상태에서 초, 중, 고 대학생까지 2박 3일간의 안보교육관을 건설할 것을 약속합니다. 5,000평이나 되는 넓은 공원에 덩그랗게 참전 기념탑만 세워져 있어서 재구시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으나 이제 최명신 장군님의 동상이 들어서고 안보교육관이 들어서서 거기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장군님과 그 기념탑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리라고 단언합니다. 장군님 동상과 안보교육관과 기념관을 건립하여 후대들에게 안보교육을 산실로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비용은 저희 최명신 장군 기념사업회를 후원하는
그룹과 MOU 체결이 끝났음을 말씀드리고 금년 9월부터 설계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청을 드립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오라. 책임은 국가가 지겠노라. 57년이 지난 지금까지 32만 5천여 명의 소원인 미지급 급여금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수차에 걸쳐서 발의됐다가 폐기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3일 남은 뒤에 그 문제가 지난달에 거론되어 왔으나 이것이 5월달로 밀렸다가 이번에 다시 5월달에 국회가 열지 않게 돼 있어서 4월 4일날 우리 이 미지급 급여금 조사 특별법이 다뤄지게 됐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국방위원들에게 전화 한 통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평균 나이가 78세입니다. 80이 다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기서 21대에서도 이걸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너희들 빨리 죽어라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빨리 죽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35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역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 우리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계실 것입니다. 전화해서 이번만큼은 이 법의 진상조사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결의 내용을 듣고 계신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국방위원회 의원님들 피맺힌 절규의 외침을 듣고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4월 4일 국방위원회에서 월남 참전자들 32만 5천 명의 미지급 급여금 진상조사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간절하게 고대합니다. 오늘 최명신 장군님을 조명하는 데는 이 문제도 살아생전에 장군님께서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치셨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이 실행할 것과 정부와 국회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저희들이 결의를 보내는 바입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매우 뜻깊은 한 해로서 포럼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를 더욱 공고히 하여 자유우파 진영의 아젠다를 제시함으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을 굳게 믿고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내외 기빈 모두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간곡한 우리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저희가 부탁한 그 의원님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발표한 이 내용은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국가의 국방장관, 우리 한기호 국방위원장, 여타 여야의 대표, 또 과거에 우리 야당이지만 우리를 도왔던 서른 국회의원, 또 과거에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안규배, 이 모든 분들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해서 모두가 다 이 문제를 평론화해가지고 이번에 이 내용을 오늘 있었던 포럼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서 보낼 것을 여러분 앞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약속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